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20점이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분석 작업 문제 보면 이제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죠. 자, 이 두 문제 같이 한번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해라라고 해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고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자, 부분합 이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부분합을 할 때는 일단은 정렬을 먼저 꼭 하고 우리가 부분합을 실행해 줘야 되더라. 그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할 때는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꼭 체크 해제해 줘야 되더라. 그 두 가지요. 자, 그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IT, 서비스 매출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 이 전체표를 보고 얘기하죠. 이 전체표에 그림과 같이 분류별로 정가, 옵션의 비용, 매출액 이 세 가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 정렬을 먼저 해야 되더라. 여기 보니까 정렬은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분합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부분합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각의 이제 분류별로 뭐가 계산됐어요? 최대값하고 최소값, 최대값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최대값, 최소값 나온 게 정가하고 옵션 비용하고 매출액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분합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정렬하라 그랬죠. 분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자, 그럼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정렬이요. 정렬 클릭하게 되면 정렬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분류 내림차순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류별로 전부 다 이제 정렬이 싹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정렬이 다 된 상태에서 우리 부분합 들어가 주면 되겠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우리 부분합하고 있습니다. 부분합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그룹할 항목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우리는 분류별로 볼 거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분류 맞고요. 그때 이제 정가하고 옵션 비용하고 매출액 이 세 가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마지막 우리 지상 보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이 먼저 나왔으니까 최대값을 먼저 구하고 최대값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용할 함수를 우리가 최대라는 거 이걸로 이제 맞춰주고요. 그때 이제 최대값을 볼 때 정가, 옵션 비용, 매출액 요 세 가지요. 해서 정가에서 체크해주고 옵션 비용 체크해주고 매출액 체크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체크돼 있으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류별로 각각의 이제 최대값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가하고 옵션 비용, 매출액 이 세 가지의 최대값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최대값 구했고요. 최대값을 구했으면 이제 최소값 해줘야죠. 해서 또 이 부분합 작성하던 거 있죠.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해서 그룹할 항목은 분류 맞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이번에는 최소값이요. 최소값 찍어주고 또 똑같이 아까 최대값처럼 이 세 가지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얘는 지금 최소값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 부분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체크 해제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꼭 이거를 체크 해제해 줘야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최소값도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지상에 보게 되면 부분합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고 나서 표 스타일 밝게 2번 이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부분합 구해놓은 거 있죠. 아무 칸이나 한번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서식 지정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표 서식이라고 있고요.
해서 표 서식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쭉 뜨는데 이 중에서 표 스타일 밝게 2번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얘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표 만들기 대여 상자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여기 범위가 지정이 됐죠? 범위가 지정됐다 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요거 이제 클릭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만 여기 범위가 다 잡혀 있거든요. 맨 밑에 거 이것도 부분합이잖아요. 이것까지 이제 범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위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싹 다 지우고 다시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범위가 잡혔나 안 잡혔나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범위 잘 잡혔는지 꼭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게 우리 열 머리글이죠. 해서 열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분류를 보게 되면 여기 글씨가 너무 길어서 글씨가 잘려서 보이죠? 요거는 이제 A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A하고 B 사이 요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우리 더블 클릭해서 우리 좀 더 크게 열 너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캠핑카 렌트비라는 게 있대요. 캠핑카 렌트비하고 여기 이곳에 계산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1일 대여료 B의 2번 셀에 들어있대요. B의 2번 셀에 1일 대여료가 지금 30만원 하고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여일 B의 3번 셀에 있대요. 대여일은 2박 동안 이제 대여를 하겠대요. 그리고 할인율이요. 할인율은 지금 10%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총 대여료를 전부 다 이제 계산했대요.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총 대여료가 54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래요. 이거를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대여일 및 이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총 대여료를 계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대여일은 2박인데 요거를 이제 1박으로 했을 때 그리고 2박으로 했을 때 3박으로 했을 때 4박으로 했을 때 5박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할인율이 지금 10%로 되어 있는데 이게 5%일 때는 금액이 얼마인지 10%일 때는 15%일 때는 20%일 때는 그 각각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3박이고 만약에 할인율이 15%다. 그랬을 때 그 금액, 그 총 대여료가 얼마인지 여기다 계산하라는 거고 지금 6칸에서는 대여일이 5박이고 할인율이 이제 20%일 때 그때 이제 총 대여료가 얼마인지 그 변화되는 거를 이제 보여달라. 그거죠. 해서 지금 이것에다가 우리가 나타낼 게 총 대여료가 각각 이제 얼마인지 그걸 이제 여기다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총 대여료 요 셀을 찍어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수식이 이렇게 작성돼 있죠. 자, 요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써져 있는 수식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컨트롤 C요. 컨트롤 C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ESC를 한번 누르세요. 누르면 범위 잡혀 있던 게 해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C의 8번 셀, 요 셀을 찍어주고 컨트롤하고 V요.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던 그 수식이 그대로 이곳에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금액도 당연히 똑같이 지금처럼 54만원 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수식 복사했으면 자, 이 데이터를 나타낼 곳 전체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에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테이블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행 입력 셀, 열 입력 셀하고 두 가지밖에 없죠. 이 데이터 표는 행 입력 셀에 뭐가 들어가고 열 입력 셀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행 입력 셀에는 우리가 변화되는 그 값이 행을 기준으로 나열될 때 그 변화되는 그 원래 셀의 주소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 열 입력 셀은 변화되는 그 값이 열을 기준으로 나열될 때 변화되는 그 원래 셀의 주소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할인율이 5%, 10%, 15%, 20% 하고 지금 행 단위로 들어있죠. 행 단위로 들어있는데 이 할인율을 원래 계산할 때 여기다가 쓴 식 있죠. 그 수식에서 계산할 때 할인율을 이걸 이용했었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행 입력 셀에다가 10% 요거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입력셀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대여 1, 대여 1이 1박이다, 2박이다, 3박이다, 4박이다, 5박이다 하고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죠. 요거는 요 식을 계산할 때 지금 요 셀을 썼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 입력셀에다가 2박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요렇게 찍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요렇게 해주면 이제 데이터 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합하고 데이터 표하고 이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표에서는 행입력셀에 어떤 걸 입력하고 열입력셀에 어떤 걸 입력하면 되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부분합을 할 때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정렬을 먼저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뭘 해줘야 된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체크를 꼭 해제하고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분석 작업 요 두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